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공기업 면접 모범 답안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요 세 가지 질문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죠. 먼저 16번, 16번째 질문이죠.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과 지금 면접이 가장 힘든 것 같은데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면요. 이건 직무 적합도, 직무 관련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죠.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런 역경, 살면서 힘든 일이 역경이라고 하죠.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였는가? 그리고 그 역경을 통해서 혹시나 직무 역량도 덤으로 개발되었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고, 사실 더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요거죠.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과 창출을 하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극복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 항목 답변하실 때 절대 사연팔이 금지입니다. 불우한 개인사 있죠. 학창 시절에 뭐 집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불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잘 컸어요. 요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면접관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은 평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불우한 개인사 답변은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떤 중년층 직원분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런 맥락의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는 결코 면접위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서 힘들었다, 이런 사례는 절대로 표현하시는 게 금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시냐면요. 일단 이런 사례를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자신의 역량보다 높은 역량을 요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면 그게 역경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극복했다. 뭐 주변에 뭐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의 힘을 빌렸다든지 그렇게 극복했다. 이런 맥락으로 답변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내가 역할을 갖다가 맡았는데 커다란 난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썰을 여러분께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성장됐다면 그게 일석이조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졸업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계속된 반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충격 완화용 가드레일 설계가 졸업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기계 전공자로 4년간 배운 내용을 총동원했지만 지도 교수님께 번번이 반려되어 계속된 수정에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때 너무 혼자 해결하려 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선배님과 재직 중인 선배님들을 통해 물어보고 도움도 받고 하여 제가 구하지 못했던 자료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밤을 새워가며 노력하여 마침내 논문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아주 우수 평가를 받았고 그를 통해 기계 설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경험을 통해 평소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예시 잘 들어보셨죠? 절대 사연팔이 금지입니다. 제발. 그리고 역경이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외향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약해 보이시거나 아니면 경력 증명서 상에 경력란 자체에 조금 단기 경력들이 있을 때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향적으로 좀 약해 보이신다거나 아니면은 단기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에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역경 극복의 과정에서 이거 면접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는 게 좋으므로 직무 관련한 역량을 습득한 경험이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직무 능력이 향상되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질문 17번 17번째 질문입니다.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예의 범절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요건 조직 생활에 적합한 태도를 보유하고 있는가,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조직의 생활에 적합한 성향,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규정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실이 중요합니다. 책임이 중요합니다. 요렇게 많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만약에 답변을 하시게 되면은 좀 변별력이 없겠죠. 다들 그렇게 답변하니까. 근데 요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조직의 목표와 연관된 가치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에요. 저는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직의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이면 더 좋죠. 저는 조직의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동료들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좋은 영향력, 팀 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답변하시면요, 다른 지원자들보다 조금 변별력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에 따라 움직이고 동료들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직의 목표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식자재 마트 파트타임 근무 시 그렇게 행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마트는 매출 향상이 목표였는데 신선식품 매출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료들과 함께 고민을 했었고 고객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들의 이동 경로가 신선식품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담당자분에게 알렸고 매대 위치들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신선식품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조직의 목표에 따라 고민하고 행동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예시 들어보셨죠?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뻔한 성실하고 책임보다는요, 조직의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조금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신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도 조직원, 그러니까 팀원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조금 포지셔닝 하셔서 답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이죠. 인재상 질문입니다. 요거 면접에서 특히나 2차 면접이죠. 임원진 면접, 인성 면접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조직 적합도죠. 우리 조직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요런 이제 질문인데 보통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인가? 기관의 목표, 비전,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걸 평가하는 항목이 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인재상에 맞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 이렇게 답변하시죠. 저는 어떤 인재상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저는 이 인재상에 알맞는 사람이에요. 요걸로 끝내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양념을 더 쳐야 됩니다. 어, 그런 인재상을 가진 사람이 왜 지원기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관과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에서 필요한 이유까지 연결시키시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인재상을 갖춘 사람이 기관의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까지 양념을 조금 치시면은 더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이 인재상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 근거 사례는 이렇습니다로만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한국철도공사의 인재상 중 고객 지향 전문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피자 전문점 파트타임 근무 당시 유아 동반 고객이 많았지만 그에 대한 서비스는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카시트를 부착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면 미리 유아의자를 비치했습니다. 또한 예약 시에도 유아 동반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사무영업직은 매표, 안내, 상품 판매 등 대면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가 가진 고객 지향적인 태도로 고객 만족을 달성하여 고품질 철도 서비스 향상이라는 전략 과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시 들어보셨죠? 단순히 인재상 키워드만 가지고 저는 이 인재상 키워드에 일치합니다. 요걸로는 부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인재상이 현재 그 기관의 목표, 사업 내용, 현 상황에서 왜 필요한지를 연관지어서 그 내용을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시면요. 조금 더 변별력 있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세 가지 공략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세 개, 아우, 힘들죠? 상황형 면접입니다. 19번, 21번 상황형이죠. 자, 요 어려운 질문들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